안녕하세요. 레나의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여러분, 풀 커스텀으로 진행하고 계신 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판매하실 건가요? 이렇게 타겟층을 물어본다면 참 넓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제가 타겟을 좁히고 성경 구절 테마에 집중하게 된 상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한정된 자원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방향을 잡은 건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내용에서는 제가 타겟을 굉장히 넓게 가져갔다는 걸 볼 수 있으셨을 거예요. 혹시 레나의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왼쪽 상단에 I로 표시된 정보카드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겟은 풀 커스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넓어질 수 있죠. 그리고 상품이 좋으니까 넓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 많이 살 거야.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제가 그랬거든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과연 나라는 한정된 자원과 자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넓은 타겟도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사업적 리스크에 대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업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사업을 무리해서 확장하다가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좁히다 망했다, 이런 얘기는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물론 여기서 확장을 해도 살아남는 아주 소수의 회사들도 있긴 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또 크게 기업이 되어서 다양한 상품군을 출시하고 넓게 타겟층을 공략할 수 있는 자원과 자본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요, 나라는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자본,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결국 나의 강점을 활용하는 거더라고요. 이 나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목표한 두 가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정해졌는데요. 바로 타겟을 좁히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에 공유해 드렸던 타겟 기억하시나요? 자, 이렇게 한눈에 봐도 넓디 넓은 제가 잡은 타겟층을 볼 수 있는데요. 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지인의 지인이 구매를 하게 된 경로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제가 출산을 앞두고 스튜디오에서 만삭 사진을 찍은 사촌동생에게 캔버스 무드 등을 선물하고 그 사촌동생이 자신의 만삭 지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받은 그 사촌동생의 지인이 또 자신의 지인 중에 만삭 촬영을 한 친구가 있어서 캔버스 무드 등을 선물하게 된 것입니다. 만삭 사진 촬영, 출산을 앞둔 여성,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는 관심사죠. 그리고 태닝샵을 통해 판매가 되었던 바디 프로필 사진도 보면요. 제가 그분들의 후기를 공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를 보면 좋아요, 그 인게이지먼트에서 좋아요를 누른 계정의 사람들도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중해서 컨텐츠도 만들고 공략할 수 있는 저만의 강점을 활용하려고 보니까 출산을 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알긴 하지만 또 지금 출산을 하는 엄마들과는 문화와 세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육아용품도 계속 바뀌잖아요. 바디 프로필을 찍은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은 있지만 그게 제 강점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공략하기 위한 나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했을 때 결국 성경 구절 테마로 결론이 났어요. 왜냐면요, 매일매일 저의 실생활에서 가장 가깝고
오랜 시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카테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풀 커스텀을 접을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태닝샵과 협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국내 마케팅에서 한 가지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오프라인 접근. 저는 이 풀 커스텀 채널을 오프라인과 같은 용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속도는 느리더라도 지인의 지인으로 흘러간 것처럼 시간을 두고 조금씩 운영을 해 나갈 거고요. 이 첫 번째, 타겟을 좁히자라는 전략에 맞게 성경 구절 테마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 테마, 이렇게 분류적으로는 크리스천이라는 분명한 타겟이 나오지만 이 크리스천이라는 타겟도 결코 좁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크리스천이라도 나이와 환경, 경험에 따라 얼마나 많은 취향과 타겟이 있겠어요. 그래서 좀 더 좁혀보기 위해서 크리스천의 특성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성경을 읽는다, 기도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자신의 믿음을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다. 이 정도가 대표적인 특성이죠. 그럼 이 항목을 바탕으로 캔버스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게요. 먼저 성경 구절이 있죠. 기도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믿음을 전하는 메시지, 간증이라고도 하죠. 또 편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특별한 행사, 이벤트에 대한 내용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성경 스토리나 크리스천 배경의 명화, 그런 미술 작품들도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항목들만 잘 녹여내면 매력이 돋보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나열된 항목들을 모두 넣는다는 것도 결국 타겟이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캔버스 무드 등은 예쁘니까 사게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저 모든 항목을 넣고 보더라도 나이대와 상황, 그리고 입장에 따라서는 디자인적으로 예쁨의 기준과 취향이 정말 다를 수 있더라고요. 저만 해도 5번에 있는 명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크리스천이면서도 미술적 조예가 있거나 최소 관심이 있어야 하는 선택지겠더라고요. 저의 최근에도 판매가 되었던 성경 구절 디자인도 기존에 판매되었던 이 디자인인데요. 저는 성경 구절을 선택할 때 대부분의 크리스천이면 많이들 되뇌이는 구절을 선택하고요. 캔바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살짝씩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캔바 디자인을 사용할 때 상업적 이용이나 저작권에 관련해서 캔바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해당 링크를 아래에 넣어 둘 테니까요.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판매된 것 중에 여기 이 그림이 있는 것만 AI로 생성한 이미지인데요. AI 이미지 디자인은 의도한 대로 이미지를 뽑아내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배경과 폰트 위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테마는 프리메이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 디자인도 중요한 요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판매된 디자인과 구입을 한 연령대를 살펴봤습니다. 30대에서 40대가 예쁘다라는 반응과 함께 구입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연령대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을 보여준 해당 나이대에서 어필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 연령대의 크리스천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타겟하기로 합니다. 재밌는 건요. 이 디자인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반응이 상당히 미적지근하십니다. 예쁘네. 뭔가 마지못하신 요 정도 반응인 거죠. 하지만 제가 속한 연령대에서는 이쁘다. 선물 주고 싶다. 이렇게 확연하게 반응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제가 디자인을 보는 눈은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을 한 캔버스는 제가 속한 연령대에서 돋보일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판매가 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 눈에도 깔끔하고 심플하면서 예쁜 배경에 제가 속한 연령대가 좋아하고 꼭 되뇌이게 되는 성경 구절 조합을 한 디자인으로 컨셉이 명확해졌습니다. 연령대 범위도 앞뒤로 살짝 확장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주 타겟 연령층은 30대에서 40대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채널 운영인데요. 성경구절 테마의 해외 마케팅용으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채널과 유튜브 채널을 가져왔고요.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몇몇 게시물이 공유가 된 상태입니다. 틱톡 계정은 얼마 전에 생성을 했고요. 집중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채널을 펼치나 싶으시죠? 이렇게 제가 채널을 만든 곳들은 최근 숏폼이라고 부르는 짧은 세로형 동영상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플랫폼들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는 릴스, 유튜브에서는 쇼츠, 틱톡 영상, 틱톡은 바로 이 쇼츠 영상의 붐을 일으킨 근원지죠. 만약에 제가 유튜브 채널만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찍겠죠. 그런데 반응이 모호해서 캔버스를 노출시킬 다른 채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그러면 다시 영상을 찍어야 할까요? 이미 15초든 몇 초든 숏폼에 적용되는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뒀으니까 그 영상을 그대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을 이미 해둔 거죠. 이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채널을 좀 더 확장해서 운영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올리는 것도 처음부터 너무 많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니까 일단 이렇게 4개의 채널로 진행해 보면서 추후에 트위터나 핀터레스트 등을 추가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릴 때 판매가 되었던 디자인으로 먼저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업로드를 할 때 사용할 영상은 우리 A1에서 제작을 하고 고객분들께 발송될 때 제공해주는 제품 영상 파일 있잖아요. 그 영상을 먼저 활용해 봤습니다. 제가 따로 컨텐츠를 만들긴 해도 중간중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특히 저의 지인이 처음에 구매를 하고 제가 A1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내줬더니 제품을 받기도 전에 영상을 보고 이 친구가 추가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활용되는 걸 더 느끼게 되니까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게 참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되게 뿌듯했어요. 이야기가 살짝 샜는데 어쨌든 저는 모컵 이미지를 활용하는 부분도 그랬지만 쉽게 접근하고 행동하고 나서 느끼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제공받은 영상도 업로드용으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어떻게 찍어서 올리느냐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피력하느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풀커스텀 채널에서 후기들을 진정성 있는 컨텐츠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진정성이 담긴 컨텐츠는 보는 사람에게 신뢰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성경 구절이고 제가 크리스천이니까 진정성이 아주 당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후기만큼이나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저의 강점이 최대화될 수 있는 테마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용적으로 피력을 할 거냐 했을 때 이건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해 나갈 부분이긴 한데요. 간증 이야기, 기도문, 크리스천으로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편지 사연, 이런 내용들을 담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담으려면 숏폼 영상으로 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롱폼 영상이 가능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공략하면서도 긴 영상을 부분적으로도 편집해서 숏폼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진행을 해보고 기회가 되면 추후에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이나 기도, 크리스천의 사연은 마케팅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감성을 공략하는 접근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저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한 두 번째 목표입니다. 감성을 공략한다. 우리 감성 마케팅 하면 대표적으로 스타벅스가 떠오르죠. 일반적인 커피를 사 먹는 카페라는 컨셉에서 편안하지만 익숙한 듯 다르고 특별한 공간의 경험을 제공해서 스타벅스만의 특별한 감성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경험을 사는, 경험을 구매하는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성경구절 테마의 캔버스를 구매한 고객이나 또는 잠재 고객에게 성경구절 캔버스로 저의 채널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거창한 말 같지만 앞에서 이어온 이야기대로 보시면 이 예쁜 성경구절 캔버스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성경 말씀을 보고 싶어지고 크리스천으로서 마음을 다지게 되고 나의 믿음이 투영될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경험. 방이나 사무실, 나의 평범한 일상 공간이 성경구절 캔버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신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되는 거죠. 물론 크리스천 용어로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실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가 사라지는 게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듯이 힐링이 필요해, 힐링한다 이런 말도 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힐링이라는 키워드를 크리스천 문화로 풀어낸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감성 경험을 컨텐츠에 녹여내기 위해서 캔버스 영상을 배경으로 제 간증을 풀어놓는 영상을 유튜브에 한번 업로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60초 안으로 딱 끊어지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라서 내용 면에서는 진정성이 있지만 캔버스가 막 어필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영상을 편집해서 쇼츠에 올리는 것을 염두했기 때문에 새로 촬영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긴 동영상에서는 세로형 영상이 전체 화면으로 키우지 않으면 반쯤 잘린 형태로 재생이 되더라고요. 물론 전체 화면으로 키우면 잘 보이지만 뭔가 행동을 거쳐야 하면 잠재 고객에게 보여질 때 전달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의 과제로 남겨둔 부분이고요. 다시 숏폼으로 돌아와서 영상을 게시할 때 정말 제 얘기를 써보기로 했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 성경문구 캔버스 무드 등을 정말로 켜놓고 하거든요. 주변이 너무 깜깜하면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도 램프를 켜놓는 편입니다. 이렇게 캔버스 무드 등을 켜두고 실제 제가 기도를 했을 때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게시할 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경구절 캔버스 무드 등을 켜놓으면 일단 눈앞에 성경구절 말씀이 보이고요. 이렇게 성경구절 캔버스 무드 등으로만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내세워서 공간을 재구성하는 감성을 한번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하나 공유하면 좋을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경구절 테마용 인스타그램 채널을 제가 해외 마케팅용으로 운영을 하다가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전에 해외 마케팅을 진행할 때 한국에서 멤버님들께서 채널을 운영하면 미국에 노출이 되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제가 한국에 노출을 시켜야 하는 반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 궁금해지더라고요.
제 인스타그램 채널의 팔로워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대부분 외국인인 상태였고요. 초반에는 한국에 전혀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상 배경 음악을 한국 크리스천 음악을 사용하고 한글로 게시물을 올리고 하니까 피드에 한국 크리스천 관련 채널들이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팔로우를 하고 짧은 댓글을 남겼더니 한국 분들이 팔로우를 하셨고요. 제 채널에서 검색이나 피드를 보면 한국 크리스천 관련 콘텐츠들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나중에 우리가 해외로 나갈 때에도 여러분들께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운영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면 국내, 해외 필요한 곳에 노출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타겟을 좀 더 구체화시킨 저의 목표와 전략을 전해드렸는데요. 타겟을 좁힌다. 감성을 공략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다음 케이스 스터디에서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1에 매일 늘어나는 캔버스 무드 등의 판매량을 보면 저도 덩달아 자신감이 올라가는데요. 국내에서 기반을 만들어서 해외로 나간다는 것, 이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만의 강점을 최고의 전략으로 삼으셔서 만드신 결과를 공유받을 날 한번 기대해 보면서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